지기현이가 구속을 취소하고 심우정이가 직지항고를 포기하고 지기현이가 재판 특혜를 주고 있다가 조희대가 파기환송한 것, 이것은 일련의 누구의 작품으로 의심이 되고 여기에 허수아비들로 보입니다. 이 허수아비들에게 상식을 이야기한다, 헌법적 상식을 이야기한다, 웃긴 얘기입니다. 경고합니다. 무조건 탄핵밖에 없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초부의 심판권, 그 중에서도 심리 권한을 침해했다. 이것은 헌법적 권한이다. 따라서 위법 무효, 재심 사유. 조희대 파기환송 판결이 개인적 의견으로는 대법원 판결 농단 사건이다. 배당 전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배당 전에는 어떠한 재판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특검해야 됩니다. 판결문 중에는 검사가 건넨 쪽지를 그대로 반영한 판결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런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판결문을 실질적으로 써주고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 업계, 법조계에 누구나 알지만 쉬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민간 변호사가 판결문 꼬치 써준 거, 그게 사실이면 대법원 판결 농단입니다. 대법관들 안 부끄러워요? 그렇게 해서 대법관 되나요? 국민들 모른다고 지금 그렇게 속여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니까 니들은! 그런데 사실을 뒤집어? 대한민국은 1심과 항소심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거고 대법원은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원이 권한도 없는데 판결을 내리냐? 무효입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를 걷어찼다. 대법원이 대법원을 씹었다. 유권자를 오도해서 허위의 사실로 고의적으로 유권자를 오도해서 당선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거지 낙선된 사람에게 뭘 적용을 합니까? 허위 사실 여부는 전체 맥락으로 해라. 그 문장, 그 문단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이 중요합니다. 의견, 오피니언과 사실, 팩트를 구별해라. 3. 선거 방송 중에 공격적이고 일방적으로 한 진술이 아니고 인터뷰관에 질문을 받다가 방어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다소 불명확하고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라고 처벌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대법원에 확립된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윤석열과 같은 지도자 밑에서 신음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조희대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 판결이었다. 대법원 판결 농단 사건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걷어찼으며 대법원 스스로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판결이다. 모든 재판의 경과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희대가 소송 지휘한 흔적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위헌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3월 31일 날 이 사건을 정식적으로 배당하기 전에 담당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배당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언론에는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2시간 이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날 1회 심리했다, 그렇게만 나오는데 이 인터넷에 보면 대법원 2부 소부에 배당하기 전에 미리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을 지정했다, 이런 흔적이 나옵니다. 조희대의 흔적입니다. 4월 29일 날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5월 1일 날 생방송으로 전국민 보라고 생방송으로 파기환송,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판결입니다. 헌법 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대법관도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데 전혀 이번에 독립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무슨 조폭 비슷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헌법 103조는 그 소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야 되고 독립해야 됩니다. 소부의 3명 이상 대법관의 견해가 일치하면 그거는 전원합의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 효과를 준다. 소부에 먼저 배당입니다. 사건의 배당은 소부에 먼저 배당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라고 합니다. 거기에 먼저 배당돼야 되고 배당이 된 이후부터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소부에 먼저 배당된다. 그리고 심리해야 됩니다. 기록을 받고 그 소부의 대법관들이 먼저 심리의 권한은 헌법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무리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부에 먼저 배당하고 그 소부가 먼저 기록을 심리할 권한을 보장했어야 하는데 배당하고 2시간이 지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버렸으니 심리할 권한을 박탈시켰다. 그 심리할 권한이 바로 헌법상의 권한이었다. 민일령 대법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봉암 사형 사건 때의 주석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심판권을 침해하면
위법, 무효입니다.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인데 소부가 그 심판권을 침해하면 위법, 무효, 재심 사유라면 거꾸로 소부의 심리 권한은 보장해야 되는데 분명히 먼저 배당하고 심리해야 되는데 이 심리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전원합의체가 심리도 처음 해버리고 판결도 해버렸다. 그러면 소부의 심판권, 그 중에서도 심리 권한을 침해했다. 이것은 헌법적 권한이다. 따라서 위법, 무효, 재심, 사유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조의대 파기환송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한 판결이다. 저는 조의대 파기환송 판결이 개인적 의견으로는 대법원 판결 농단 사건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 권한 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이가 실질적으로 판단했다.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3월 31일 날 배당 전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배당 전에는 어떠한 재판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재판부 지정이 배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당도 아닌데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그 재판부에 지정된 대법관은 소부에 배당해서 그때부터 볼 수 있는 정식의 대법관들이 기록을 정식으로 볼 수 있는 권한보다 사이드에서 비공식적으로 먼저 봤습니다.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었다 하더라도 4월 22일 날 회부하고 그리고 바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기일 지정은 회부하고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서 전원합의체 기일을 지정해야 됩니다. 최소 10일 전이어야 됩니다. 다만 긴급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긴급이 이 사건에서는 바로 정치적 개입에 의도했다는 거죠. 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원칙을 지키려면 최소 10일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은 바로 기일을 지정했던 겁니다. 기록이나 제대로 봤을까요? 22일 날 배당됐고 그런데 그거 취소시켜버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버리고 그때부터 기록을 봐야 되는데 기록을 제대로 보고 심리를 했을까요? 그 전부터 다 보고 있었나요? 그 전부터 다 보고 있었으면 위법입니다. 위헌입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2회 기일 지정 이것도 지금 10일 최소 10일 위반했습니다. 모든 게 신속입니다. 결국은 파기환송의 결론을 내려고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려는 정치 개입이었다. 신속은 곧 정치 개입이었다.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다수 의견 중에 몇 명이 이 사건은 이래서 신속하게 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그 경력에 그렇게 해야 대법관이 되는 거였나요?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원 합의체라고 하더라도 이틀 만에 심리를 끝냈는데 6만 페이지라고 하고 누구는 7만 페이지라고 하는데 하여튼 최소 6만 페이지를 이틀 동안 읽었습니까? 뭐 읽기만 하면 됩니까? 지금 항소심 사실관계 확정된 걸 뒤집었는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 수기와 설득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반드시 특검해야 됩니다. 가능한 얘기는 바로 3월 31일 날 배당 전 재판부 지정이라고 하면서 그때 기록을 다 풀어버렸나? 조의대가 위헌입니다. 또 하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그 로펌의 S 변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종 있었던 일들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 대행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관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판결문 중에는 검사가 건넨 쪽지를 그대로 반영한 판결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런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판결문을 실질적으로 써주고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 업계, 법조계에 누구나 알지만 쉬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도저히 6만 쪽 이상의 기록을 대법관들이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판단할 수도 없었고 어떤 분이 한번 돌려다는데 논문 돌리듯이 돌리면 되죠. 1심의 한성진 부장판사가 유죄 조던 거와 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돌렸더니 100% 싱크로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민간 변호사가 판결문 꼬치 써준 거 그게 사실이면 대법원 판결 농단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법원 판결 농단의 의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 존재 이유를 걷어찬 조의대 파기환송 판결이다. 대법원이 심판권을 갖는 구체적인 존재 이유는 형사소송법 383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고 이유라고 해서 4가지가 적혀 있고 이 상고 이유를 판단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을 확인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법령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확정된 사실관계에 적용합니다.
이것이 3단 논법입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 대법원의 역할은 상고심의 역할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법령 똑바로 찾았냐? 이거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잘 찾았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대법원이 할 역할은 뭐냐? 소전제가 아니고 바로 결론입니다. 법령 적용 잘했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확정은 건들 수 없습니다. 대법관들 안 부끄러워요? 그렇게 해서 대법관 되나요? 국민들 모른다고 지금 그렇게 속여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희대건 조희대 할아버지건 헌법에 따른 심판권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권한은 형사소송법 383조의 권한이고 이 권한 넘어서면 무효입니다. 그 권한에 따라서만 행사해야 되는데 판결이 헌법법령 명령규칙에 위반된대. 판결했는데 나중에 법령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재심사 다 법률심입니다. 사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형, 무기, 10년 이상 정치적 판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봉암처럼. 그때는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와 그 사실의 해석, 이 사건에서는 발언의 해석, 발언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는 10년 이상이 아니고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대체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니까 너희들은. 그런데 사실을 뒤집어? 대한민국은 1심과 항소심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거고 대법원은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원이 권한도 없는데 판결을 내리냐? 무효입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를 걷어찼다. 대법원이 대법원을 씹었다.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명백하고 명백해야 됩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명백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려는 고의성이 있을 때에만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에 당선한 사람에게 더 선거의 공정성에 잣대를 들이맬 필요성이 큽니까? 선거에 낙선한 사람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들이밀 필요성이 큽니까? 유권자를 오도해서 허위의 사실로 고의적으로 유권자를 오도해서 당선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거지 낙선된 사람에게 뭘 적용을 하니까?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 허위사실 여부는 전체 맥락으로 해라. 그 문장, 그 문단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이 중요합니다. 의견, 오피니언과 사실, 팩트를 구별해라. 3. 선거 방송 중에 공격적이고 일방적으로 한 진술이 아니고 인터뷰 간에 질문을 받다가 방어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다소 불명확하고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라고 처벌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대법원에 확립된 기준입니다. 그러면 조희대 파기환송 판결에는 기존의 판결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사실의 확정은 항소심에서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형사소송법 383조 1, 2, 359 그리고 4, 5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때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김문기 관련된 판단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판단은 인식의 문제다. 안다 모른다. 그것은 개인 간 차이의 인식의 문제다. 술자리에서 10번 정도 같이 술을 먹어야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이야기할 수 있지. 단순히 업무적 관계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나는 안다 모른다 이야기 못하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이다.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지금 사실 판단했습니다. 국토부의 협박 공문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그것은 오피니언, 즉 평가의 문제일 수 있다. 평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압박이라는 감정의 문제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다소 과정된 감정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조희대는 그것도 구체적 사실이다. 자, 사실을 뒤집을 수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사실을 뒤집었고, 그리고 이 판단의 과정도 대법원에서 미리 자기들이 확립해 놓은 2019도 13328 판결도 어겼다 이겁니다. 스스로 모순을 범했다 이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당장 없어져야 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대법원입니다. 저는 탄핵해야 한다. 다른 어떤 수도 이제는 필요가 없다. 지기현이가 구속을 취소하고 심우정이가 직지항고를 포기하고 지기현이가 재판 특혜를 주고 있다가 조희대가 파기환송한 것, 이것은 일련의 누구의 작품으로 의심이 되고 여기에 허수아비들로 보입니다. 이 허수아비들에게 상식을 이야기한다, 헌법적 상식을 이야기한다, 웃긴 얘기입니다. 경고합니다. 무조건 탄핵밖에 없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높은 문화의 힘이 여기서 좌절되면 또 30년을 고생합니다. 무조건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으로 해야 되느냐 저마다 이야기합니다.